개인, 기업 예금자는 물론 국가 금융시장 전체에 위기감이 확산됩니다. 뱅크런이라고 불리는 집단 예금 인출 사태도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최근 2년 사이 무려 1천만 개의 정기예금 계좌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오빠 첫째 아들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드디어 24년 만에 큰 변화가 현실이 됩니다. 은행에 1만원 이상 예금 넣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은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미 입출금 계좌가 1천만 개가 사라진 상황에서 엄빠님들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실지 도움을 드리고자 현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걱정마 오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하게 되어 더 이상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기업 예금자는 물론 국가 금융시장 전체에 위기감이 확산됩니다. 뱅크런이라고 불리는 집단예금 인출 사태도 벌어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평소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두다가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기금을 통해 고객들에게 은행 대신 예금을 돌려줍니다. 이걸 우리는 예금자 보호 혹은 예금자 보호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따라 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일정 금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업권마다 보호 한도가 달랐고 그 뒤로 전면 보호 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지금까지 5천만 원 한도가 유지되어 왔죠. 이에 대해 이왕 해줄 거면 전액 다 보존해주지 왜 일부만 해주냐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한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분담 차원에서 일정액만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 규모는 커지고 물가도 오르는데 보호 한도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언제까지 5천만 원이냐는 불평 또한 커지고 있었죠. 사실 5천만 원이라는 보호 금액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찾아보면 한국 5천만 원에 비해 미국은 약 3억 5천만 원 수준, 영국은 1억 5천만 원, 일본도 거의 9천만 원 수준입니다. 미국은 7배, 일본은 2배나 더 보호해주네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한국은 예금자 보호가 미약한 수준이고 이는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근거가 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작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도출했고 지난 1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 금융위원회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 영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예금의 이동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처럼 고금리를 주는 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런 현상을 머니무브라고 부르는데요.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주는 2금융권으로 예금이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최근 2년 사이 무려 1천만 개의 정기예금 계좌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이자 따박따박 받는 게 최고라는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자 적은 은행은 외면받고 고금리 금융기관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문제는 고금리만 믿고 돈이 쏠렸다가 해당 금융기관이 위기를 맞으면 전체 금융 시스템에도 충격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갈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형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들은 들어온 돈을 감당할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역마진, 부실대출, 도덕적 해이 같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고수익으로 돈을 굴릴 곳이 줄어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높여가며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TF를 구성해서 금융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엄빠님들이 이용하시는 이 금융권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될까요? 2금융권도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금 보호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1억 원으로 보호한도가 늘어나면서 A은행에만 1억 5천만 원을 예금했는데 A은행이 망했다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은행에 9천만 원, B은행에 6천만 원을 나눠서 예금했는데 두 은행 다 문을 닫았다면 각 은행별로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보호 대상이 됩니다. 엄빠님들, 이번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우리 같은 일반 서민 예금자에게는 큰 안심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금이동, 금융기관의 부담, 소비자 전가 문제 등 생각보다 복잡한 여파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정기예금 해지하신 분들 혹은 고금리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동하려는 분들은 건전성, 규모, 신뢰도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오늘도 걱정마 엄빠와 함께 소중한 재산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